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이 하얀 식탁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민경은 딸 수진과 예비사위 강태준을 마주보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합니다. 민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태준의 얼굴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태준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중했고 눈빛에는 수진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 젊은이가 정말 딸을 평생 소중히 대할까? 어려운 순간에도 변치 않을까?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경은 서재에서 남편 최동현 회장을 마주했어요. 여보, 태준이라는 청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민경의 말에 최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친구 괜찮아 보이던데. 명문대 출신의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다고 들었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죠. 민경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당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가 태준이를 직접 지켜보려고 해요.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라니,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소? 몸도 힘들 텐데. 딸의 평생이 걸린 문제예요. 이 정도 수고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요. 민경의 결심은 확고했고 최 회장은 결국 한숨을 쉬며 동의했죠. 다음 날 아침 민경은 비서 김 실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특별한 일을 처리해야 해요. 본사 건물 청소용 역업체 담당자를 만나고 싶어요.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민경은 인사팀 차장 이미숙을 만났습니다. 이 차장은 김 실장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지만 눈앞에 우아한 여성이 청소부가 되겠다는 말을 믿기 어려웠죠.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 정체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민경은 가발과 수수한 작업복을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검은색 가발, 낡은 운동화.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첫 출근 날 민경은 새벽 5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청소팀장 박순자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새로 오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민경은 미리 준비한 가명을 댔죠. 박 팀장은 친절하게 청소 구역을 안내했습니다. 12층부터 9층까지가 우리 구역이에요. 화장실 청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해야 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동료 청소원 김옥희와 정말순도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이시면 힘들 거예요. 천천히 배우세요. 민경은 걸레를 들고 12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는 일. 평생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지만 민경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2시간이 지나자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무릎은 욱신거렸죠. 하지만 민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9층으로 내려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멀리 영업기획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태준의 자리도 보였죠. 민경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그 앞을 지나갔어요. 태준은 아직 출근 전이었고 깨끗하게 정돈된 그의 책상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전 8시
출근 시간이 되자 복도가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민경은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그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준이 걸어 나왔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는 지나가는 경비원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복도를 청소하는 민경 쪽도 지나쳤습니다. 태준은 잠깐 멈춰서서 민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민경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첫 인사. 민경은 그 작은 행동을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첫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전신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괜찮소? 무리하지 말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민경은 파스를 붙이며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수진이 물었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친구들 만나고 왔단다. 요즘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거든. 민경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 이야기를 시작했죠. 태준 오빠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대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다고.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 미소를 평생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경은 새벽 6시면 어김없이 회사에 도착해 12층 임원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청소 도구를 다루는 손놀림도 제법 익숙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퇴근 후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민경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걸레를 빨았어요.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죠. 오전 8시 정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1층 로비에서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미화원 아주머니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했죠. 민경은 9층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옆자리 서민철 과장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어제 야근하느라 고생했지?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과장님. 마감이 다가와서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죠. 맞은편 자리에 한지의 대리가 끼어들었어요. 태준 과장님은 진짜 성실의 아이콘이에요. 우리도 좀 배워야 하는데. 과장님, 대리님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태준은 겸손하게 대답하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민경은 복도에서 유리창을 닦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태준은 동료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 같았죠. 9시가 되자 민경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을 먼저 청소하고 남자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마케팅팀 이사 김성수였죠. 그는 급하게 걸어 나오다가 민경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민경이 들고 있던 청소 도구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솔과 세제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경이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김 이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앞을 좀 보고 다니세요. 바쁜 사람 많아요.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휴대폰을 보며 복도로 사라졌죠. 민경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도구들을 주웠습니다. 세제통이 깨지면서 바닥에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손으로 닦으려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민경이 고개를 들자 태준이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떨어진 소를 집어 올렸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민경이 손사래를 쳤지만 태준은 이미 여러 개의 도구를 주워 담고 있었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세제가 손에 묻으면 따가울 텐데.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민경에게 건넸습니다. 민경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수건을 받았어요. 태준은 모든 도구를 정리해주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다니세요. 복도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민경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방금 전 김이사의 무례함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민경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개어 주머니에 넣었죠.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니 벌써 10시였어요. 복도에는 회의 때문인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민경은 카트를 밀고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태준의 자리를 힐끗 봤어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경은 지하 1층 청소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작은 방에는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민경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물을 꺼냈습니다. 박순자 팀장과 김옥희, 정말순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 씨, 첫 주는 어때요? 많이 힘들죠?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민경이 대답하자 김옥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일이 몸은 힘들어도 참을 만한데 사람들 눈총이 제일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이 묻자 정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복도에서 부딪혀도 사과 안 하고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 던져놓고 가고 박 팀장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요즘 젊은 직원들은 좀 나아졌어요. 옛날엔 더 심했죠. 9층에 강태준이라는 과장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예의 바른 것 같던데. 김옥희의 말에 민경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아, 그분? 맞아요. 항상 인사도 잘하고 지난주에는 내가 쓰레기 봉투 들고 가는 거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정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과장님은 특이해요. 우리 눈도 마주치고 말도 걸고 대부분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민경은 김밥을 씹으며 동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준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좋았어요. 오후 2시 민경은 다시 9층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였죠. 민경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회의실 유리문 너머를 봤어요. 태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며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민경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업무 능력도 검증되어 있고 동료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기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민경은 작업복을 벗고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9층 사무실을 지나쳤어요. 태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야근을 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경은 그의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민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소? 최 회장이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판은 좋은 것 같아요. 민경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죠. 무리하지 말고 확신이 들면 그만두시오.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니까요. 2주차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민경은 9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회의실 옆 창고에서 쓰레기 봉투 3개를 꺼냈어요. 하나하나가 묵직했습니다. 서류와 폐기물로 가득 찬 봉투를 양손에 하나씩, 그리고 어깨에 하나를 메고 복도를 걸었죠. 무게 때문에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지하 쓰레기 처리장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민경이 힘겹게 걸어가는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다가 민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민경을 바라봤어요. 혼자 들고 가시기 힘드시겠는데요. 태준은 주저없이 다가와 민경의 어깨에서 봉투 하나를 내려받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들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일인데. 민경이 손사래를 쳤지만 태준은 이미 또 다른 봉투를 들어 올리고 있었죠. 지하까지 가시는 거죠? 저도 마침 그쪽 가는 길이었어요. 태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계획했던 일인 것처럼요. 민경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만 조용히 바뀌고 있었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이 많이 힘드시죠? 쓰레기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워 보이던데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민경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혹시 허리 같은데 무리 가시면 안 되는데. 무거운 건 남자 직원들한테 부탁하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민경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복도는 축축하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태준은 민경을 따라 쓰레기 처리장까지 걸었습니다. 처리장 문을 열자 각종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경은 익숙한 듯 봉투를 지정된 곳에 던졌습니다. 태준도 들고 온 봉투를 같은 곳에 버렸죠. 조심히 올라가세요. 저는 여기서 볼 일이 있어서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민경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참, 제자리에 생수가 몇 박스 있는데 목마르시면 언제든 가져가세요. 민경은 뒤돌아보며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태준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반대편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은 평소보다 일찍 9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영업부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닥에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죠. 전날 밤 회식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민경은 인상을 찌푸리며 청소도구를 가지러 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돌아왔죠. 냄새가 지독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민경이 무릎을 꿇고 청소를 시작하는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태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민경을 보더니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태준은 재빨리 자기 자리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마스크 한 박스와 새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 하실 땐 위생적으로 보호하셔야 해요. 이거 쓰세요. 태준은 박스를 민경 옆에 내려놓았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면 제가 미안하네요. 민경이 말하자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조심히 청소하세요.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민경은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어요. 확실히 냄새가 덜했습니다. 민경은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온 민경은 김옥희를 만났습니다. 미경 씨, 오늘 아침 영업부 쪽 청소 힘들었죠? 네, 좀 그랬어요. 그래도 강 과장님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제가 봤어요. 김옥희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마스크랑 장갑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달라요. 다른 직원들은 우리가 그런 거 청소하는 거 보면 코 막고 지나가기 바쁜데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친절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웠죠. 일주일 후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경은 휴게실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내 놓았어요. 물을 마시려는데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청소원분들 쉬시는 곳인 줄 몰랐네요. 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든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집에서 반찬을 너무 많이 싸왔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괜찮으시면 나눠 드시면 어떨까 해서요. 민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안 돼요. 어떻게 제가... 괜찮아요. 제가 먹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김밥만 드시면 영양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태준은 도시락 뚜껑을 열어 민경의 김밥 옆에 반찬을 덜어 주었어요. 계란말이, 나물 무침, 소시지 볶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약혼녀분이 싸주신 거 아니에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맞아요. 그래도 너무 많이 싸줘서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도시락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경도 젓가락을 들어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태준이 물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민경은 진실을 반쯤 섞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려요. 딸 결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감사해요. 강 과장님도 결혼 준비 중이시죠? 네, 내년 봄에 결혼해요.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약혼녀분이 좋은 분이신가 봐요. 민경이 말하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과분한 사람을 만났어요. 평생 잘해주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민경은 젓가락을 놓으며 태준을 바라봤어요. 저 청년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수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로 느껴졌죠. 하지만 민경은 아직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죠.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민경이 인사하자 태준은 빈 용기를 챙겼습니다. 천만에요. 또 많이 싸우면 나눠드릴게요. 태준은 휴게실을 나갔고 민경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진짜 시험을 준비할 때가 왔다고. 3주차에 접어들자 민경과 태준 사이에는 조용한 동료애가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태준은 민경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죠. 민경도 태준의 자리 근처를 청소할 때면 더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민경은 휴게실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펼쳐 놓았어요. 오늘도 참치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이 전부였죠. 포크를 꺼내려는데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아,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어요. 민경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도 집에서 도시락을 엄청 많이 싸왔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태준은 자리에 앉으며
도시락통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밥이 담긴 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찬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색색의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민경이 손사래를 쳤지만 태주는 이미 반찬을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반찬을 담아 민경 앞으로 밀었어요.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전 나눠 먹는 게 좋더라고요. 태준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민경은 젓가락을 들어 시금치나물을 집었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약혼녀분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그렇죠. 제가 운이 좋아요. 태주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미소 지었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예식장 계약하기로 했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태준의 눈빛에 설렘이 어려 있었죠. 장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민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준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무서우셨어요. 명문가 출신이시고 품이 있으신 분이라. 태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수진이 얘기로는 어머님이 젊었을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사위 될 사람한테도 엄격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딸을 아끼시니까요. 전 이해해요. 태준의 대답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유가 느껴졌죠. 민경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청년은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자녀분은 결혼하시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민경이 물었어요. 태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존중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존중이요? 네. 상대방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헤쳐나가는 거요. 그게 존중 아닐까요? 태준의 말에는 깊이가 있었어요. 민경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실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식사를 마칠 무렵 동료 청소원 김옥희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미경 씨, 오늘도 강 과장님이랑 같이 드시네요? 김옥희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살짝 민망한 듯 웃으며 일어났어요. 반찬이 많아서 나눠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는 도시락통을 챙겨 휴게실을 나갔죠. 김옥희가 민경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 과장님 정말 특별해요.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봐요. 그러게요. 민경은 짧게 대답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민경은 9층 복도를 청소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주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예의 바르고 약혼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알았죠. 하지만 민경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태준이 어떻게 행동할지 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걸린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민경은 남편과 상의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경은 최 회장을 마주했어요. 여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무슨 계획을 세웠소? 민경은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정훈 부장과의 갈등 상황을 만들어 태준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었죠. 최 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소? 박 부장은 성격이 거친 사람이요. 괜찮아요. 당신이 뒤에서 조율해주면 돼요. 민경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 회장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어요. 알았소.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중단하시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경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원 회의실 청소를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박정훈 부장이 사용하는 회의실이었죠. 민경은 청소 도구를 들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직 출근한 임원은 없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죠.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곧 박 부장이 회의 준비를 위해 올 시간이었습니다. 민경은 천천히 청소를 계속하며 기다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정훈 부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민경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박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민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요. 시간이 늦어지면 어떡해요? 10분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박 부장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경은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기려 했어요. 하지만 박 부장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책상 옆 쓰레기통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이것부터 치우고 나가요. 그는 쓰레기통을 민경 앞 바닥에 내던졌어요. 쾅 소리와 함께 쓰레기통이 뒤집히며 안에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커피 찌꺼기, 구겨진 서류, 과자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일부 커피 얼룩은 민경의 작업복 바지에도 튀었어요. 민경은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치우라고. 박 부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민경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민경은 참았습니다. 청소나 하는 주제에 시간 관리도 못해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나 하는 거지. 박 부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말대꾸는 하지 말고 빨리 치우기나 해요. 시간 없어. 민경은 고개를 숙인 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커피 얼룩이 손에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박 부장은 팔짱을 낀 채 민경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민경이 고개를 들자 태준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민경, 흩어진 쓰레기, 그리고 그 앞에 팔짱 낀 채 서 있는 박 부장.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입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박 부장은 태준을 돌아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요? 청소 아줌마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정리하는 거요. 하지만 이건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 민경에게 머물러 있었죠. 서류만 두고 나가요. 지금 바쁘다고. 박 부장은 손을 휘저으며 태준을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회의 테이블에 내려놓고 민경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태준이 민경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경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강 과장, 지금 뭐 하는 거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장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태준은 박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청소원분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뭐라고? 과장 주제에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요?
훈계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경은 태준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강 과장, 당신 지금 선 넘고 있어. 상사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면 어떻게 돼? 박 부장은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죠.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못된 걸 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태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실 밖에 직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죠. 서민철 과장과 한지의 대리도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박 부장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내 사무실로 와. 각오는 단단히 하고. 알겠습니다. 태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박 부장은 민경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도 빨리 치우고 나가요. 5분 안에. 박 부장은 회의실을 나가며 복도의 직원들을 노려봤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태준과 민경만 남았죠. 민경은 다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태준이 함께 무릎을 굽혔습니다. 안 돼요. 과장님 때문에 일이 커졌잖아요. 민경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겁니다. 태주는 차분하게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승진에 영향을 줄 텐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경은 태준의 옆 얼굴을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후회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해 보였죠. 두 사람은 말없이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5분쯤 지나자 회의실이 깨끗해졌습니다. 태준이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옷에 묻은 얼룩은 빨래하면 지워질 거예요. 혹시 안 지워지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일단 청소 사무실 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이건 버리고 올게요. 태주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경도 청소 도구를 챙겨 나왔어요. 복도에는 아직 몇몇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경을 보며 수군거렸죠. 강 과장 큰일 났네. 박 부장한테 찍혔으면 승진물 건너갔지. 민경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지하로 내려갔어요. 휴게실에 도착해 여벌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가 촉촉했어요. 태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옳은 일을 선택한 그 청년. 민경은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다고 확신했어요. 휴게실 문이 열리고 박순자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 괜찮아요? 위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네, 괜찮아요. 강 과장님이 부장한테 대들었다던데 사실이에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제 때문에 곤란해지셨어요. 민경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과장님 참 의리 있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드물어요. 박 팀장은 한숨을 쉬며 민경의 어깨를 토닥였죠. 미안해하지 마세요. 강 과장님이 선택한 일이에요. 민경은 휴게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차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저예요. 오늘 일이 있었어요. 민경은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 회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청년 대단하구먼. 자기 앞길보다 옳은 일을 택했어. 이제 확신이 서요. 더 이상 시험은 필요 없어요. 민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됐군. 내가 준비하겠소. 월요일에 하죠. 박 부장이 태준이를 부르는 날.
민경은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발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작업복을 입은 모습. 3주 동안 이 모습으로 태준을 지켜봤죠. 그리고 이제 확신했어요. 태준은 수진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주말 동안 민경은 남편 김 실장과 함께 월요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회장은 인사팀에 지시를 내려 박정훈 부장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어요. 예상대로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죠. 이 사람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군. 최 회장은 서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경은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청소부 차림으로 출근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적절한 타이밍의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었죠.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시오. 최 회장이 당부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월요일을 기다렸어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자리에 앉았어요. 9시에 박 부장 사무실로 가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그에게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태준아, 괜찮겠어? 서민철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컴퓨터를 켰어요. 한지의 대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한 일은 정말 멋있었어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8시 50분,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복도에서 민경과 마주쳤어요. 민경은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먼저 인사했어요. 과장님, 오늘. 민경이 말을 꺼내려는데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민경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8시 55분, 민경은 재빨리 휴게실로 가서 김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태준 씨가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경은 작업복을 벗고 준비해둔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가발도 벗고 원래 머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난 3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최민경 회장 부인의 모습. 민경은 심호흡을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소? 네, 가요. 두 사람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은 박정훈 부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왔군. 앉아. 박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박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나? 없습니다. 태준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박 부장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좋아. 그럼 각오는 한 거지? 인사평가에 반영될 거야. 감수하겠습니다. 태준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네 승진물 건너간 거 알지? 이번 평가에서 최하점 줄 거야. 박 부장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박 부장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과장 주제의 건방지기는 청소부 따위 감싸다가 자기 인생 망치는 거야. 청소부 따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이 왜 2층에 오는 거지?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동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민경도 함께 들어왔죠. 박 부장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태준도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경을 봤을 때 눈이 커졌어요. 청소하던 그 아주머니가 고급 정장을 입고 서 있었던 거죠. 박 부장, 지난 금요일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보고해 보시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게 별일 아니었습니다. 청소 시간이 늦어져서 주의를 준 것뿐입니다. 박 부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의를 줬다고? 쓰레기통을 던지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게 주의인가?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 부장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급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민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박 부장은 민경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청소부?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최동현 회장의 부인입니다. 민경의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복도에 모여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민경을 바라봤죠. 회장님, 부인,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어요. 몰랐으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정체를 알았다면 존중하고 모르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최 회장의 질문에 박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 당신은 즉시 정직 처분이요. 2주간 직무 정지하고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직장 내 인권 교육을 이수하시오. 최 회장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 부장이 애원했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최 회장은 박 부장을 지나쳐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강태준 과장. 네, 회장님. 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감사하오. 최 회장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회사는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오. 차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겠소.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분합니다. 태준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하지 않소. 능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요. 민경이 태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강 과장님, 아니 태준 씨. 지난 3주간 청소부로 위장해 당신을 지켜봤어요. 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시험을 받고 있었던 건가요? 미안해요. 하지만 딸의 평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민경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모습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도시락을 나눠주고 위기 순간에 옆에 서준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어요. 태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경이 계속 말했어요. 수진이를 부탁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모님. 그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복도의 직원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태준을 바라봤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딸은 행복할 거라고. 그날 오후 회사 전체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청소부로 위장해 예비사위를 시험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러 끊임없이 찾아왔죠. 태준아, 정말 대단해. 승진도 축하하고. 서민철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지의 대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웃었어요. 회장 부인이 청소부 차림으로 계셨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의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어요. 엄마가 그런 계획을 세우신 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장모님 마음을 이해해. 태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청소하시던 그 아주머니가 장모님이었다니.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했을 일들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인사팀 이미숙 차장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강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회장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내일 오전에 브리핑이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혁신 경영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의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중요한 업무였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명하셨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태준은 서류를 펼쳐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문화를 만들겠다고. 퇴근 시간이 되자 태준은 짐을 챙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민경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민경은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죠. 어머님. 태준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태준 씨, 시간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 나눌까요?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자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놀랐죠? 조금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이었으니까요. 민경은 태준의 성숙한 태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정말 수진이에게 맞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저도 부모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3주 동안 당신을 보며 확신했어요. 당신은 진짜예요. 민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해요. 민경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시계예요. 이제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에요. 받을 수 없습니다. 태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에요.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가족에 대해. 민경은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어요. 이 청년은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수진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세요. 항상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당신 자신도 돌보세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민경의 조언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 집에서 식사해요. 회장님도 당신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영광입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태주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시계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시계가 들어 있었죠. 태주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차고 거울을 봤어요. 새로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수진과 통화를 했어요. 오늘 어머님을 만났어. 어떠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시더라. 내가 닮았어. 수진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떴습니다. 강태준 차장 승진 및 혁신 경영 프로젝트 팀장 임명. 직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눴어요. 강 차장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 맞아. 우리도 본받아야지. 청소원 휴게실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박순자 팀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강 차장님 승진하셨대요. 정말 잘 됐어요. 김옥희와 정말순도 함께 기뻐했죠. 우리한테 잘해주시던 분이니까 당연해요. 앞으로 회사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날 점심시간 태주는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청소원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요. 문을 열자 박순자 팀장과 동료들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차장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태주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박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태주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원들은 태준의 진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차장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휴게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3주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이 시험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태주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수진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주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4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울 시내 유명 웨딩홀에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결혼식 날이었죠. 태준은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차려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민경이 선물한 시계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형, 떨려? 동생이 넥타이를 고쳐주며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행복해.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딸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정리해주고 있었죠. 수진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태준 씨를 시험한 거 아직도 미안해. 민경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오빠의 진심을 확인했잖아요. 고마워요. 수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습니다.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곧 식이 시작됩니다. 민경은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자.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야. 웨딩홀 문이 열리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라 입구를 바라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도 태준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회장이 딸의 손을 태준의 손에 포개 주었죠. 잘 부탁하네. 예, 아버님. 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식이 진행되고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눴어요.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나누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진 피로 연장에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 특별한 축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민경이 단상에 올랐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품위가 있었습니다. 민경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사실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민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3달 전 저는 예비사위를 시험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기업 회장 부인이 왜 그런 일을 했냐고요? 딸의 평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민경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저는 3주 동안 새벽부터 회사에 나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태준은 단상 아래서 민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태준 씨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민경의 눈빛이 태준을 향했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도시락을 나눠주고 위기의 순간에 옆에 서준 그 모든 것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상사가 저를 모욕했을 때였습니다. 민경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태준 씨는 자신의 승진을 포기할 각오로 제 편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민경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태준 씨,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태준은 눈물을 참으며 민경 앞에 섰습니다. 우리 딸을 부탁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포옹했고 하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수진도 단상에 올라와 어머니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포옹이었죠. 피로연이 계속되는 동안 하객들은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런 사위라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식이 끝나갈 무렵 민경은 특별한 하객들을 찾았습니다. 청소원 동료들인 박순자, 김옥희, 정말순이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경이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부인님, 아니 회장 부인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박 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함께 일했던 동료잖아요. 민경의 말에 세 사람은 감동받았습니다. 태준도 다가와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차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김옥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태준의 겸손한 태도에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피로 연장 한쪽에서는 최 회장이 태준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좋은 아들 키우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 아들이 부족한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자주 뵙죠? 가족이니까요. 최 회장은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하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출구에서 부케를 던지는 순간 한지의 대리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나네. 사람들이 웃으며 축하해줬죠. 태준과 수지는 리무진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행복해?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수진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한 일 이해돼? 물론이지. 만약 내가 엄마였어도 그랬을 거야. 태준의 대답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나도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선택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습니다. 차는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태준은 혁신 경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회사의 기업 문화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죠. 최 회장은 태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태준과 수지는 민경 부부의 집을 찾았어요. 넓은 식당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랜만이네. 민경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준과 수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태준, 프로젝트 성과 봤네. 정말 잘했어. 최 회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잘해줬습니다. 태준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내년에 또 큰 프로젝트를 맡겼으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은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알아. 내 얼굴만 봐도 알지. 식사가 끝나고 태준은 테라스로 나왔어요. 최 회장이 옆에 섰습니다. 사위,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네, 아버님. 그때 박 부장 일로 승진 포기할 각오를 했다면서? 네, 그랬습니다. 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랬나? 자네 미래가 걸린 일인데.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승진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를 사위로 둬서 다행이네. 테라스 안쪽에서는 민경과 수진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때 한 일 이해해? 민경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태준 씨한테 미안하지 않니? 아니요. 오빠도 이해한대요. 오히려 감사하대요. 수진의 말에 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오빠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줘요. 다행이다. 그게 엄마가 원하던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의 남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태준과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왜요? 딸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죠. 수진의 목소리에 자긍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우리 아이가 생기면 그렇게 할 거야. 태준의 말에 수진이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요. 생각해봤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수진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히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걱정 마요. 차는 그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태준은 손목에 시계를 봤어요. 민경이 준 그 시계. 이제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신뢰, 책임감,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었죠. 집 문을 열고 들어서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저녁에 뭐 먹을래요? 같이 만들자. 우리 둘이. 부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태주는 칼질을 하다가 수진을 돌아봤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요. 뭐가? 태준 씨를 사위로 받아들인 거요. 최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시험해 볼 가치가 있었어. 수진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이요. 고생 많았소. 민경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리고 그 평화 속에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진, 민경과 최 회장.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익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태주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했습니다. 승진이 걸린 순간에도 옳은 일을 선택했죠. 민경은 3주간의 시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사위의 진심을, 그리고 딸의 행복한 미래를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태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